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자사고 재지정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치권에서까지 쟁점화할 정도인데요. 그 중심에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교육 현안만으로 전북이 이렇게 주목받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오늘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토론자 네 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일이었습니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기준 점수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또 공정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80점이 다른 지역보다 10점이 높다는 거에서 지금 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그렇게 비판받고 이게 어떤 탈법적인 내지는 편법적인 소지가 있다고까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예, 저희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는 이제 그 법제화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지정 운영이 되죠. 자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자사고가 있음으로 해서 자사고와 관련된 교육감의 권한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것도 동일한 법령에 근거해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번 자사고 평가를 위해서 시도교육청을 전부 모아서 협의를 했죠. 기준안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부가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이 자사고들을 각 평가권자인 시도교육감들이 평가를 하더라도 같은 제도 안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평가에 형평성의 문제나 공정성 또 법률에 저촉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 기준안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기준안 중에 가장 핵심이 기준점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시도교육청의 전체 협의 과정을 거친 기준안을 깨고 전북만이 80점으로 상향을 했는데 80점으로 상향한 근거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공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80점,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한번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80점을 기준점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교육감의 권한상 바뀌냐, 이 부분을 한번 좀 따져봐야 그래야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좀 어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그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교육감의 권한사항 내에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지만 이제 80점을 이제 제시한 이유가 일반고 두 군데에 대해서 뭐 이름 평가를 해보니까 70점이 넘었다. 근데 그 70점이라는 게 이제 일반고하고 자사고는 평가 기준이 다를 거 아닙니까? 다른데 그 중에 이제 공통되는 것이 한 70% 기준인데 그 부분을 이제 점수를 내서 환산을 해보니까 뭐 70점이 넘은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자사고는 80점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신 걸로. 제가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2014년에 제가 첫 번째 그 자사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평가 기준 점수는 60점 이상의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1차 평가를 무난히 달성하셨을 텐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서 자사고 지정 취소라든지 또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2015년 평가할 때 그 시행령을 고칩니다. 그러면서 60점으로 못 박죠. 아마 1차 평가할 때 그 당시 정부가 상당히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사고 확대 정책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아예 점수를 60점으로 못 박습니다. 물론 2014년 저희 같은 경우 60점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했었습니다. 좋은 학교 그때는 무사히 통과를 하신 것 같은데 2015년에 그렇게 이제 변화를 하면서 저희가 60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점수가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는 기본적인 활동만 해도 모든 학교가 기본적으로 맞을 수 있는 점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 그 평가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해보니 일반고도 가뿐히 넘을 수 있는 점수가 70점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기준이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해봤었다는 것이죠? 같은 기준이 아니고요. 물론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이 70% 정도가 공통되는데 이 부분을 평가해서 그거를 환산해 보니까 70점이 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80점으로 올렸는데 저는 그러니까 전북은 지금 가장 낙후돼 있습니다. 제가 뭐 통계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요. 지금 도저히 저는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기원을 바로 넣어야 됩니다. 전북 과기원을 넣어야 되고 명문고의 경우에 어떤 면에서는 다른 도는 다 70점이지만 60점으로 우선 이번에 유예해 준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80점으로 다른 도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80점으로 한 이유가 일반고하고 자사고하고 평가 기준이 다른데 그거를 환산 점수로 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북교육청이 이런 조금 부적절한 태도로 진행하는 것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훼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야 되고 그래야 이제 개혁 정책도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저는 이번에 이제 교육부가 상산고는 구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질서 있는 개혁의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개혁 추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주현 의원님께서 전혀 도민들의 그 아픔이라든가 절망감을 이해를 좀 못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너무 지금 저희들은 지금 나온 점수도 가분하게 많이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학교 측에서는 상당히 저는 이거를 냉정하게 좀 이렇게 생각해서 평정심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점수에 뭐 이렇게 연연하고 뭐 이런 그 이야기 할 때가 지금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상산고는 그 학교가 아니다, 학원이다 이렇게 다들 다 평가들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또 그것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혀 학생들한테나 상산고에 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옥희 대변인께서 2014년에 평가할 때나 15년에 평가할 때 다른 지역은 60점으로 했는데 전라북도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는 70점으로 했다. 그때 상산고 똑같이 평가받으셨죠. 그때는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80점으로 다른 데보다 10점 높여서 했는데 이것이 유난히 좀 논쟁거리가 되고 문제가 좀 되고 있다는 건데 만약 그렇다면 이 기준 점수란 건 애초부터 평가 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는데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 받겠다는 의미 아닌가 이런 어떤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도민들께 항상 사실이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4년도에는 교육부에서 기준 점수라는 걸 주지 않았습니다. 각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서울, 전라북도가 70점으로 기준점으로 했고 다른 많은 시도들이 60점으로 했던 거죠. 그때도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15년 평가에서는 기준 안에, 교육부 기준 안에 못을 박습니다. 60점으로. 그리고 이번에도 기준점을 못을 박은 거죠. 70점으로. 그런데 지금 그 협의해서 만든 기준 안에서 다시 그걸 깨고 10점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80점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교육감의 법적으로 허용된 권한이냐 그 부분은 사법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현재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가가 본질입니다. 80점이라는 점수가 80점을 못 맞은 79.61이 상산고등학교와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사유가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31개 지표 중에 미흡, 그게 5단계 평점이거든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이 있습니다. 매우 미흡과 미흡은 3개 지표입니다. 그리고 우수, 매우 우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느냐 하는 거죠. 지금 평가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이 길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평가하지 않고도 지금 상산고 같은 경우는 지정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많습니다. 원래 교육과정의 다양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그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면 교육감님은 법으로 의해서 지정 취소할 좋습니다. 수 있는데 이번 지금 평가에도 상산고 같은 경우는 지금 입시 전문학원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특정한 학과에 편중돼서 입학한 좋습니다. 실적을 본인들이 공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만 보더라도 실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결격 사유가 있고요. 그것만으로도 실은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지정 취소 사유가 된다면 그걸로 지정 취소하시면 됩니다. 네.
평가 과정에 이렇게 무리수를 둬서 전국에서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도민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 SNS에 얼마나 유포가 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돌아가서 아까 80점의 부분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또 그 입시 학원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령이 정해진 대로 그런 사유가 정말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에도 다양한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지 교육 과정을 섬세하게 어떻게 짜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평가위원단이 다 와서 평가했지 않습니까? 과연 왜 상산고가 문제가 됐느냐? 결국은 이게 자사고의 문제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자사고의 설립 운영의 취지, 근거 이런 것들은 다 있을 텐데 과연 이게 합리적으로 됐느냐, 제대로 됐느냐 요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자사고를 취소해야 할지 아니면 자사고를 좀 개선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자사고 정책, 아까 우리 정옥희 대변인께서는 네.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2002년에 처음 자사고가 만들어지고 그 당시 그리고 이제 상산고 같은 건 2003년에 아마 자사고가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이제 현장에 있었을 때 그 자사고 반대에 서명 운동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특권 교육, 귀족 교육 하면서 학교 서열화에 대한 분명히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래도 당시에는 그래도 학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6개. 그러다가 2010년에 이 자사고를 확대하게 됩니다. 50개로 확대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그 후폭풍이 서울의 일반고 몰락이라든지 경기 지역에 그래서 일반고가 삼류 학교를 전락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아마 자사고 평가도 같이 연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의 사립학교가 자사고 정도의 숫자, 아마 50개 이내의 숫자라고 한다면 이 자사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에 사립학교 비율이 많고 또 거기에 이제 자사고까지 끼어 있고 그래서 공교육의 상당 부분이 사립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실은 교육 정책이 아이들 보편적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사학의 비율에서 자사고가 차지하는 비율 정도만 있더라면 실은 자사고는 눈 감고 그 정도의 뭐 학교 정도 봐줄 수 있지 막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지금은 자사고는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한국 사회 공교육의 어떤 그 기틀을 상당 부분 흔들고 있다. 그 공교육 기틀이 뭐냐? 저는 적어도 평준화의 기틀은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기틀을 훼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사고의 어떤 교과 과정 편성의 어떤 자율성을 대폭 허용해 줬는데 그거는 교육의 다양성을 구현해달라는 취지였는데 그게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현재는 몇 개의 뭐 특성학교로서 언급하기는 좀 요하지만 저희 지역이 아닌 다른 자사고에서는 그나마 이제 그 명분상에 있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사례들이 발견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그 자사고의 장점을 일반계 학교 공교육에도 도입하려고 저희 학점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반영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최근에 그 상산고 문제가 이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죠. 거기 질의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상산고등학교의 한 학년이 360명인데 그중에 74% 이상이 의대를 갔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교육의 다양성을 현저하게 흔든 거 아니냐.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언이 국회에서까지 그렇게 되어서 확대 재생산되고 그걸로 인해서 대상 학교가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지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재학생들에게 한 해에 선배들이 어떤 대학에 어떻게 갔는지를 학교에 아이들이 등교하는 길목의 학교 안쪽에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의대 합격자의 수가 208, 그리고 이제 치의대, 한의대 이런 의학 유관 쪽에 간 데 68 이렇게 해서 275 산출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팩트는 팩트대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제 MBC에 그 자료를 드렸어요. 그리고 360명 재학생 중에 76명, 그리고 가장 작년에 많이 간 상황입니다. 76명 이외에 그러면은 300여 명 가까운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했느냐 하는 거죠. 공대도 가고 자연대도 가고 문과의 사유대도 가고 합니다. 다양하게 진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의대 76명 간 거를 275명으로 둔갑을 시키고 그것이
다른 아이들은 아무 데도 못 가고 또다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전부 학원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의도로 말하고 그런 의도로 계속 확대 재생산을 시키느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학생들을 마치 학교가 아까 뭐 의대 사관학교니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정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용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고등학교에서 특정 어떤 의대든 공대든 아니면 서울대든 그것을 타겟으로 입시 지도를 목적화해서 할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업무가 그런 업무인 교육청에서 마치 상산고가 의대만 보내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한 것처럼 그걸 담보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그리고 대해서 좀... 아까 평가와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하게 해주세요. 네. 평가와 관련해서 유리할 때는 평가를 쓰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대변인 그게 개인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교육청 생각입니까? 개인 생각입니다. 평가를 지금 이 문제가 촉발된 건 평가 때문에 그랬죠. 평가 결과와 관련된 논란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 과정에서 이뤄진 평가 결과는 당연히 이런 공론장에서 가장 1순위에 둬야 할 근거 자료입니다. 의대 275명 갔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저는 교감 선생님께서 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하세요. 예. 교육 과정에 관련된 지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과 편성 부분 만점입니다. 기초교과 편성 국영수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국영수 중심으로 다 편성해서 했다. 와서 현장 평가단이 와서 보지 않습니까? 보고 평가한 게 만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제출한 운영 성과 보고서도 다 우리가 어떤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고를 다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평가 결과는 전제하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특정한 부분에서 지금 교육과정 다양성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이 와서 봐서 만점을 맞았으니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 결과를 인용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항목이 유리한 거는 공정한 평가를 했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그다음에 아까 의대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평가 항목 중에 불리하게 평가받았다고 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잠깐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마 의회에서 275명 의대 정원은요. 이거는 제가 5월 달에 민원을 통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저희 전라북도 교육청은 단위 학교의 입시 성적, 대학 입시 결과를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상산고도 저희한테 입시 결과를 보고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5월 달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학교 게시판에 그렇게 학교 측에서 홍보한 자료를 찍어서 이 학교는 이렇게 입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교육청은 왜 현장 지도를 하지 않느냐라는 민원이 들어왔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민원에 대해서 그렇기 알고 때문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제시한 게 저도 아닙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의대 관련해서 뭐 저도 이제 아이 둘 다 이제 키워서 뭐 해봤지만 그런 식으로 중복적으로 다 학교 이제 피할하기 위해서 뭐 재수생도 하고 중복 합격한 거 다 올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학생보다 훨씬 많은 수의 숫자가 이제 거기 올라가는 것이고 뭐 실제로는 30% 남짓 이렇게 이제 의대 간다. 그런데 그 30% 남짓이 의대에 가게 된 게 전북 의대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작년에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상산고가 이제 어떤 혜택을 입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저는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북 의대가 그렇게 결정할 때는 말하자면 상산고에 이제 뭐 외부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을 어쨌든 전북대 오게 하면 그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또 일반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거나 어쨌든 간에 전북대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상산고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저는 전북대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학교나 또 어떤 정말 지역 정착성이라는 것을 조금 더 고려한 그런 이제 전형 방법을 좀 택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그 부분을 이제 그거는 전북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상산고가 구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교육부가
그런 이제 상산고를 구제해 주더라도 좀 부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역 발전에 포커스를 맞춘, 그러니까 지역의 학생들을 더 많이 받는다든지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준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부가를 좀 붙여서 그것을 구제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광양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지역 학생들의 충원율이 50% 이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수치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68%까지 지역 학생들을 인재로 받아들이는데 상산고는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 적은 비율을 학생을 충원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이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광양이나 울산은 서울에 좀 멀기 때문이고요. 사실 이제 광주 같은 데만 해도 오히려 이제 우리는 지금 지역 인재를 더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광주 같은 데는 대학이나 이런 데서 더 외부에서 오는 거를 선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전북은 이제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더 기회를 주자라는 그런 이제 주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그 부분은 이제 맥락이 있으니까 저희가 2003년도에 자사고를 하면서 당시에는 3분의 2가 전라북도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4, 5년 지나가면서 전라북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설정한 게 25% 쿼터입니다. 이 선은 어떤 일이 있어도 25% 이상은 지역 인재를 뽑아야 된다. 그런데 작년 예를 들면 전라북도 교육청이 뭐 자사고에 지원을 하면 전주, 익산, 군산의 평준화 지역에 설마 결혼이 생기더라도 그 학교에 못 보낸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강공 드라이브를 하니까 지원자가 격감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남학생 48명 뽑는데 그것도 미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전라북도의 중등 교육, 초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등 교육이 지금 어떤 문제를 앓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전라북도 학생들이 그냥 타 시도의 아이들과 일반적으로 그냥 이 경쟁을 해서 합격을 해온다면 초기처럼 60%, 70% 뽑을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교과 시험을 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준비도가 낮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잘못했다고 해서는 안 돼요. 상산고등학교가 안 뽑으려고 안 뽑은 게 아닙니다. 교감 선생님께서는 지금 모든 탓이 교육청에 있지 학교는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정반대거든요. 학교에서 운영을. 예, 말씀하시죠. 무엇보다도 저는 먼저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강론은 저도 다 동의가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승인을 다시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자꾸 하시는데 저는 그 의원님께서 오히려 교육부에서 정확하게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 존중하고 교육감의 결정들을 좀 따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걸 번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로서 좀 상당히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입장이고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갖는 그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이제 촛불 전국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촛불 전국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청소년들의 힘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때 청소년들이 이게 나라냐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청소년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게 학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좀 지역에 다 같이 좀 애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가야 되는데 상산고를 통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절망감들이 너무 크고 또 그 학부모들의 또 거기에 따른 분노들이 또 너무 크고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고질적인 이런 문제로 늘 좀 얘기만 하면 상산고 문제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상산고에서 이 점을 좀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런 잘못 없고 우리만 잘하면 되고 니들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저는 무책임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정치적 역할이 필요한 거는
지금 현재 그 이 자사고 설립 운영 근거가 되는 거는 지금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럼 그 부분을 좀 바꿔주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면 그걸 개선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역할이 정치권에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어떤 질문을 드는 거거든요. 필요하다면 그런 법 개정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보수적인 입장에서 뭐 자사고라는 게 우리나라의 자사고가 더 많아져야 된다, 다 유지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예, 절대 아니고 특히나 수도권의 자사고, 뭐 특목, 외고, 국제고 이런 부분 다 정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중심으로 가는 수시 학종 이런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불공정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 전체에 대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난 제일 낙후된 지역에 그거 뭐 좀 한두 개 있는 거 가지고 제일 앞장 세워가지고 어떤 개혁의 그런 시금석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저는 너무 전북에게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우리 박 의원님은 계속해서 지역 발전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이세호 대표님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이 논란이 저희들이 한 지금 40분 지나왔는데요. 앞으로 좀 남은 절차가 있죠. 네. 지금 앞으로 남은 절차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런데 제가 브레이크를 네. 거는 격이 돼서 예. 죄송한데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학교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전부 교육청 탓만 하고 너네는 책임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절망감, 분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도내 많은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저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도 있고요. 이 학생들도 제가 나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체감하시는 절망이나 분노가 제가 보기엔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에 아까 특권 말씀하셨는데 도민들에게는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자사고는 정부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시내에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 현재 제가 알기로 50억에서 1년에 많게는 7, 80억까지가 지원이 됩니다. 자사고는 그 지원, 국민 세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배 이상의 학비를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또 법인이 또 20% 이상을 부담을 해야 학교 살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3배 내고 내가 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에 가겠다고 한 학부모가 무슨 특권을 누립니까? 법인이 그렇게 돈을 투자하면서 자율권으로 받아서 자율적인 운영을 하는 학교라는 타이틀 하나 이외에 무슨 특권을 누립니까? 네, 개인이 돈을 내서 훌륭한 교육을 받겠다는 건 개인의 자유 영역이긴 하죠.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 존재가 다른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학원과 좀 돌아가 보시면 자사고 입시반이라는 걸 다 붙어 있는 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원하든 원치 않았던 우리 공교육의 어떤 틀을 훼손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훼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 노력들은 자사고의 그 입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과 면접도 다 막았고 그다음에 급기야 작년에는 우선 선발도 다 그런 가져갔지 노력을 않습니까? 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 전형을 거부하지 않고 다 따라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원하진 않았겠지만 자사고 입시로 인해서 학교가 서열화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학교 그런 얘기 서열화를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남은 사회자께서 학교 서열화는 분명히 짚어야 돼요. 그러면 현재 입시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서열화를 말씀을 하시면 현재 랭킹 1위는 영재고 과학고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올해는 자사고의 그런 서열화, 우수학생 싹쓸이 특권학교 해가지고 자사고를 전부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정책 목표가 되고 2, 3년 후에는 영재고가 그러니까 그것도 지우고 그다음엔 과학고도 지우고 그리고 나서 한 3, 4년 지나서는 교육이 너무 획일화됐으니까 학교를 다양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쳇바퀴를 어른들이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는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법적 대책이나 이런 것도 강구하실 계획인가요? 저희는 명확하게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 교직원들도 그렇고 애초에 이 문제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평가 계획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3차례 시정 요구를 했어요. 교육청에. 근데 유감스럽게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방구 답이 없었습니다.
정말 내용 있는 답을 한 번도 받지를 못해서 저희가 결국은 언론에 공개를 했던 것이고요. 그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주장을 하는 논거나 상식적인 근거들을 찾아서 소명을 하고 교육부 장관께서 뭐 저희는 뭐 그 동의하시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만은 부정적인 결론이 나온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에 대한 학교로서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은 다르지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뭐 지금 현재 답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도 법적인 부분은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밟을 예정입니다. 좀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가 바라는 결과가 아니면 승복하지 않겠다, 승복할 수 없겠다는 어떤 해법 없는 주장, 이게 극단으로 지금 대립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운데요. 어쨌든 절제와 품격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박주현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토론을 같이 참여하셨는데 예. 어떤 조금 합의안을 이끌어내거나 좀 더 그럴 방안이 그러니까 없을까? 좀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 갈등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라북도 교육청은 일단 그 어떤 교육 철학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라북도에 있는 그 학생들의 어떤 교육 환경, 교육 성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그 좀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라북도에 있어서는 최고의 개혁이 저는 전북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통계 수치를 얘기하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게 최하위권이고요. 전라북도 청년의 고용률이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 이상 낮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산고의 문제가 생기는 거는 전북 과기원이 없기 때문이다. 전북 과기원을 유치하자. 그리고 상산고가 또 있어야 될 이유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다. 그렇다면 지역의 학생들을 더 뽑고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주는 이런 교육 환경으로 도민들이 좀 요청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 문제들이 나왔던 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좀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이세호 대표님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교육적으로 그 해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저기 0.3점이 아니라 0.1점이라도 규정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거기에 또 따라가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좀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저 주변에 많은 그 상황도 좀 점검했으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 반칙과 특권이 그 지역에서 또 많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그 도민들이 느끼는 상실감들이 대단히 큰데, 이번 기회에 이걸 우리가 상산고를 폐지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고로 좀 전환을 해서 정말 명실공히 명문학교를 좀 만들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도민들의 호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목소리에 저 이상 뭐 자꾸 그 갈등 뭐 이렇게 좀 학교에서 끌고 가기보다는 냉정하게 도민들과 좀 대화하면서 좋은 학교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입니다. 네. 국중학교 관사님. 네, 평준화 교육의 대의 존중하고 찬성합니다. 일반고 공교육 국민들의 신뢰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집중적인 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월성 교육은 어디선가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한 가지로 모든 것을 통일해서 획일화한다면 그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죄악일 겁니다. 더 많은 다양한 학교들이 생겨나서 각기 다양한 선택을 아이들이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즉 실질적인 학교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정옥희 대변인. 수월성 교육은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따로 분리해서 가르치는 교육이 수월성 교육이 아니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수월성 교육입니다. 저희들은 교육 정책을 필 때 단위 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그런 잠재력을 최대한 키워나갈 수 있는 정책으로 저희들도 좀 더 분발해서 노력하겠고요. 이런 학교 서열화 문제 그리고 이 서열화로 인해서 경쟁 교육이 좀 가열되는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키는데 정책이 좀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좋은 정책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사고 재지정 평가. 어느 특정 학교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지나치게 논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본질이 교육이어야 한다면 모처럼의 국민적 관심과 여론, 거기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